여러분 1교시에서는 7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이 인공지능이 시작이 어떤 알고리즘적 측면에서 구현을 위한 측면을 보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먼저 논의가 좀 됐었죠. 그러다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 기반의 기본적인 논제의 시작이 논리라는 거죠. 논리. 명제에 해당되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추론하는 그런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리적 사고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규칙 기반은 룰 베이스죠. 그러니까 룰을 이제 명제 형태로 서술을 하면 그걸 이제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게 되면 넣어놓은 규칙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의 전문가 시스템이고 지금도 뭐 몇 군데에서는 쓰이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아마도 좀 배웠을 텐데 집합 배우기 전에 명제라는 걸 하죠. 첨가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수학식으로 줄 수도 있고 수로 논리라고 해서 말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제에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라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7의 값은 홀수다. 2, 7의 14인데 짝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명제가 되지만 사과는 맛있다. 이거는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관적인 어떤 사람은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맛없다. 라고 하는 요인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명제로 넣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얘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에 넣지 않는 거죠. 항상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식이나 수로식 논리를 이제 전문가 시스템의 논리를 입력하는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뭐 논리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참인 거는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인 건 부정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연산이 활용이 되고 전문가 시스템에서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만 거짓. 곱은 이제 곱은 둘 다 참인 경우만 참. 그러니까 이거는 1과 0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합이 1, 2, 3, 0하고 1로 봤을 때 얘는 두 개, t는 1이고 f는 0이라고 하면 곱하기를 하면 이제 t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문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연산의 과정에 쓰는 거고요. 논리는 반드시 말씀드렸다시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수로 논리도 일종의 논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5x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로적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뭐 이런 것도 영처리는 남자다. 그래서 남자라는 펑션에 영처리를 넣으면 참이 되게끔. 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제적 논리를 이제 지식 베이스에 넣게 되고,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귀납, 연합, 그 다음에 뭐 유추. 유비가 아니라 유추라고 좀 많이 하는데요. 귀납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끌어내는 거고, 연합법은 3단 논법이죠. 3단. 그래서 뭐뭐는 뭐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가 일반적인 추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대상에서 어떤 현상이 유사하거나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형상도 그런 현상을 갖고 있으면 동일한 유추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명제적 논리를 수학이나 그 다음에 그 수로적 논리를 가지고 귀납, 연역, 유추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게 바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옛날부터 나왔어요. 제가 좀 보면 알고리즘은 그 모호하지 않고 누락되거나 모순이 없으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행 가능한 단계의 순서적 집합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떠한 빵을 만드는 거나 라면을 끓이는 거에서부터 비행 조종사가 비행 체크를 하는 것까지 뭐 어려운 것까지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목적을 이루어내서 실행 가능한 순서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들 단계들마다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누락이 있거나 모순이 있어서도 안 되고 최종 목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알콰리즘이 이 사람 이름을 좀 본따서 이름을 짓긴 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825년에 이 사람 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논문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근데 페르시아 용어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어식으로 바꾼 건데 이러한 논문을 발견이 됐어요. On calculation with 힌두 숫자를 가진 계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어로 번역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인데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좀 따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옛날부터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우표인데요. 소련에서 만들었어요. 83년. 이 사람의 어떻게 얼굴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탄생한 지 12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상당히 그 수학이나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공학적 방법에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 용어는 이제 요 카리즈미라는 사람 상식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명확해야 돼요.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죠. 아까 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알고리즘적 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기 아폴로에서 알고리즘적 사고를 가지고 설명하는 예제인데 다양하게 뭐 요거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수학적인 것부터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일상생활 라면 끓이는 거 물을 넣고 끓여야지 냄비 넣고 끓이고 물 넣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방법부터 접근하고 뭐 수로적인 방법도 접근하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휴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논리적이나 뭐 최적의 솔루션을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해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심리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규칙 기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 룰을 얘기합니다.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파드와 걔는
강아지, 개죠? 개 중에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고양이가 있으면 그 해당되지 않는 노드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링크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노드는 요거의 상위 개념으로 지식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이제 아까 3단 문법,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대습도 사람인데 우리는 동물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죽는데 동물도 죽는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누가 죽니? 모두 죽는 것들은 무엇이야? 이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지식 베이스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추론과 관련된 거는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적인 것과 추론적인 거를 넣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문가 시스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추론과 그 다음에 지식 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논리적 사고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수로적 논리.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동차에도 전문가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고, 운전과 관련된 것보다 안에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그 5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어떠한 그 규칙이나 조건을 찾아내고 최적의 해법을 찾고 그 찾아진 해법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그 구체적인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 번씩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그 베트남 하노이 탑에 대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제 주어진 문제가 요거예요. 판이 A, B, C 세 개가 있고, 현재 요 벽돌 모양의 돌이 번호가 1번, 2번, 3번, C에는 없고, 궁극적으로 판 하나에다가 1, 2, 3 순서대로 맨 아래 1, 가운데 2, 3 낮은 숫자가 아래에 올 순서대로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옮겨야 되고 그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3을 옮겨놨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를 옮겨놨다가 2를 넣고 2를 넣고 그 다음에 3을 넣고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요. 이런 판이 있어요. 3 곱하기 4, 9개. 하나를 비워놔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식의 번호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비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못 가요. 비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놈, 이렇게 오는 놈, 이렇게 오는 놈 각각에 대해서 얘랑 가장 가까운 게 어느 건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옮겼을 때 얘랑 일치하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랑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얘랑 이렇게 하면 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이거는 뭐 한 몇 번 만에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하는 목표랑 가장 근접하도록 그 판을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퍼즐 게임이고, 이게 좀 많아지면 이제 판이 좀 이게 숫자가 좀 개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게 이제 알파고에 바둑 둘 때의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가능한 경우.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몇 개인데, 바둑은 워낙에 좀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금방 해결할 수가 있고, 요런 문제는 프로그래밍으로도 많이 예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물통 문제도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봤을 텐데, 무슨 문제냐 하면 요 그림을 좀 보고, 요 그림이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초기 상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태였죠. 이런 상태. 1번. 그리고 4리터짜리, 3리터짜리 알고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리터짜리에 2리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여기 왕창 넣고, 그럼 3리터를 여기다 왕창 붓고, 그다음에 여기다 왕창 넣고, 가득 찰 때까지 왕창 넣으면 얘가 2리터잖아요. 얘 부어버리고 넣으면 얘가 2리터가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사고력을. 다시 한번 보면 비어있는 상태에서 얘가 4리터, 3리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숫자가 없는 거죠. 얼마나 부어졌는지 몰라요. 여기 숫자가 알면 요거 뭐 2리터 될 때까지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두 가지만 가지고 여기 2리터를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좀 답답하죠. 모를 때는. 4리터를 알고 3리터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2리터를 넣나? 계량기가 있으면 여기 2리터 부으면 끝나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 여기다 가득 부어요. 그건 3리터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여기다 부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부으면 B잖아요. 여기다 가득 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득 넣을 때까지만 부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2리터라는 겁니다. 얘는 부어버리고 여기다 넣으면 얘가 2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기 상태, 우리가 원하는 상태. 주어진 문제가 뭐고, 원하는 상태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제약 조건이나 규칙.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하나, 낮은 숫자가 위에 숫자. 요건 또 이런 한 번에 비어있는 데만 움직일 수 있는 한 번씩.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뭐 계량기가 없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요 제약 조건이나 규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법을 찾고, 요거는 뭐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경험적 원리나 뭐 원리,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방법, 논리적 사고와 추론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요 소스 코드 파이썬에도 해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건데요. 이 사람이 뉴엘이라는 사람인데 아모아의 초기 버전을 연구 개발한 문자에 대해서 숫자가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그거를 더하기 해서 이 두 가지 더하기 해서 얘가 나오는 얘의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S가 뭐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암호화에 해당되는 이거는 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요거 늑대, 염소, 양배추, 사람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뭐 많이 접해봤을 텐데 이것도 규칙이 있죠. 배에는 뭐 두 명, 한 명이나 두 명. 그 다음에 얘랑 있으면 얘가 양을 잡아먹고 얘 두 개만 있으면 양이 양배추 먹어버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요거를 다 옮길 수 있나? 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이 잔뜩 돼 있는데 책에서는 요 영상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책에서는 하나하나씩 좀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양을 먼저 싣고 가죠. 내리고,
그 다음에 와서 늑대를 싣고 가요. 그죠? 늑대를 내리는데 양하고 늑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을 데리고 가야죠. 그 다음에 내리고 양배추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양을 데려가면 안 되니까. 내리고 얘는 얘걸 못 먹으니까, 그죠? 양배추 싣고 가서 내리고, 그죠? 이런 방법을 이제,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어떤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약 조건이 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람 혼자도 건널 수도 물론 있고, 한 번에 두 개. 그래서 뭐 사람하고 먼저 뭐 누가 가고, 그렇죠? 늑대 가고, 뭐 이거는 뭐 양부터 갔다가 뭐 그런 방법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갔다가, 그다음에 그 양배추를 때문에 얘를 먼저 가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얘를 먼저 들어가야 해. 얘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좀 복잡한데, 식인종 3명, 그 다음에 3명 선교사. 어느 한쪽에 숫자가 식인종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배는 최대 2명, 선교사나 식인종 누구나 운전할 수가 있고, 배를.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이제 요거를 보면서, 책에서는 이제 순서를 좀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빨리,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죠. 식인종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물을 먼저 실려서 보내고, 와야 되니까 이제 뭐 2명 데리고 가서 하나 데리고 가야 되겠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숫자가 많겠죠. 네,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리고 와서 갔다가 다시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식인종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규칙이 어느 한쪽에서 식인종의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고, 뭐 식인종이 혼자 갈 수도 있고, 사람이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뭐 같이 타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제약 조건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찾고, 검증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고. 이러한 습관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를 정의하거나 분석하거나 할 때 다소의 수학적인 방법과 논리적인 사고의 방법, 그 다음에 최적의 기법을 만들어낼 때도 수학의 방법과 논리적 사고와 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적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